오늘 함께할 두 분을 소개합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달 말부터 동시다발로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 가운데 이른바 첫 타자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입니다. 오는 25일과 26일에 이틀간에 실시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한 후보에게 제기되고 있는 논란들을 손꼽아 보자면 첫 번째는 김앤장에서 고액의 연봉을 받았다. 5년간 20억 원에 가까운 급여를 고문이란 이름으로 받았죠.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지금까지 충분히 알려지지 않고 있고요. 두 번째,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헐값 매각하는 과정에 연루된 의혹이 있다. 이때 김앤장 고문의 역할을 했죠. 그리고 자택의 외국 기업에 고액의 선납 월세를 계약해서 집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 번에 월세로 받았다는 이야기, 미국의 대기업들이었죠. 마지막으로 배우자의 재산 형성과 그림 판매, 이해 충돌 관련 논란 4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먼저 김성환 평론가께 질문을 드리면 4가지 사안 중에 어떤 의혹이 좀 주목되세요? 네, 너무 많아가지고요. 4가지 사안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에 지냈던 분이 다시 나가가지고 공직을 그만두고 난 다음에 김앤장이라고 하는 국내 최대 로펌에 들어가서 일종의 이제 고문을 지냈던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20억 가까운 돈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재산이 26억 원이 예금이 증가했다고 하고요. 10년 동안, 지금 이제 공직을 떠났던 기간 동안에 무려 42억 원의 재산이 증가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카드 사용 내역은 또 0원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돈 번 거는 다 어디로 갔으며 생활비는 뭘로 쓴 것이냐, 이런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한 언론은 그렇게 또 얘기하더라고요. 법인카드를 통해서 생활비로 쓴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던데요. 그러니까 회전문 인사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공직에 나갔다가 다시 이런 김앤장이나 이런 로펌이나 이런 데 들어갔다가 다시 또 공직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가, 그러면 이런 데서 그냥 거저 이렇게 큰 금액을 주고 공직자를 쓰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최소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으니까 1년에 4억, 5억씩 급여 주고 하지 않겠어요?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데 자문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만 얘기하겠어요? 이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누군가를 또 소개해 준다거나 이런 행위를 안 했다고 단정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공직자로서 이제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공직은 부업이고 본업은 딴 데 가서 돈 벌고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거 넘어가기가 제일 큰 인사청문회에서 큰 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관 예우 논란이죠. 그러니까 흔히 김앤장이 로비스트 아니었냐, 이런 의혹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건데, 장성철 교수님은 4가지 사안 중에서 어느 부분이 좀 주목을 하세요? 도덕적인 측면이야 우리 김성환 평론가께서 상당히 좀 매섭게 혼내주셨기 때문에 저는 미래라는 측면을 좀 보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15년 전에 국무총리 하셨던 분이거든요. 이분이 과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둔 대한민국,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외생 변수의 위기가 많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러한 얘기들을 현명하게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겠느냐, 그 눈높이가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손실보상 해준다고 했지만 돈을 풀게 되면은 결국에는 물가가 올라가게 된다.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상황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이냐. 물론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부분을 실무적으로 관리는 하겠지만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상당히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전문적이야, 내가 총괄하는 거야 라고 의혹이 되게 강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과연 이 당면한 경제적인 여러 가지 위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느냐, 그런 비전들이 총리 인사청문회 때 많이 좀 민주당 의원들이 좀 밝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덕적인 문제도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것보다는 더 미래에 과연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그런 총리로서 적절한 능력을 갖고 있는가, 이 부분도 분명히 인사청문회 때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이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짧게 한 인물 살펴보고 있는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한 후보자,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사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셈법은 뭐라고 봐야 될지, 이 부분은 장 교수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기본적으로 그냥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장관 후보자로 생각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냥 장관 자격도 없어. 그래서 너는 인사청문회에 나올 필요도 없어. 우리는 그 대상으로도 생각 안 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오전에 여러 가지 민주당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사청문회를 그대로 개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인사청문회야말로 장관 후보자들을 제대로 검증해서 국민 앞에 이 사람이 적절한 장관인가 아닌가 그것을 국민 앞에 내보이는 거잖아요. 이거는 국회의원, 민주당이라는 정당의 권리자 의무입니다. 이거를 단순히 한동훈 싫어라는 것 때문에 거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저는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게 양측이 감정적인 언사를 너무 많이 주고받고 있어요.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 아니 야반 도주하는 그런 집단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민주당의 박홍배 원내대표는 한동훈은 암덩어리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정말 적절하지 않은 말들을 서로 주고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로 좀 감정을 날카롭게 드러내지 말고 자제하면서 인사청문회 때 제대로 논리적으로 좀 후보를 검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아세요? 한동훈 후보자 네. 인사청문회 날 다른 장관 후보자들이 같은 날에 인사청문회 하려고 지금 어느 날짜에 하려고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초미의 관심사를 좀 갖고 있대요. 그래서 몇몇 장관 후보자들은 좀 같이 하면 좀 쉽게 넘어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참 이게 장관 후보자들의 하나의 아이러니한 일들이 또 뒤에선 벌어지고 있다라고 소개시켜 드립니다. 네, 워낙 논란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한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뜨거운데요. 여론조사 결과도 보시면서 계속해서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한동훈 새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 지명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민께 물어봤고요. TBS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지난주 금토에 의뢰를 한 결과입니다. 43.2%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적절하다, 부적절하다가 44.7%, 1.5%포인트 살짝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12.1%. 이 조사 대상이 주목되는데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람들만 조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일단 여론조사 결과는 거의 뭐 팽팽하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김성환 평론가께서 읽어주신다면요. 네, 그렇습니다. 좀 서글픈 현상이라고도 생각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진보와 보수의 가치가 검찰개혁으로 판가름 나는 게 좀 이상하다. 그건 문재인 정부의 탓도 있다. 민주당의 잘못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권력기관 중에 개혁되지 않은 조직은 검찰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국정원도 여러 차례 개혁이라는 조직 어떤 내용이든 아니면 조직을 수술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검찰은 사실상 없었거든요. 그래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이건 진영 논리를 떠나서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들은 끊임없이 나왔던 겁니다. 근데 첫 단추를 좀 잘못 꼈다고 해야 하나요? 조국 사태 이후로 일종의 이제 진영 간에 검찰을 개혁하느냐, 검찰을 지키느냐가 일종의 굉장히 큰 가치처럼 돼버린 측면이 있다. 그래서 여론사 결과도 이렇게 연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인사 잡음도 있고 결국은 검찰총장 징계 사태까지 벌어졌던 거 아니겠어요? 물론 이제 법원에서는 그 이상의 징계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나와서 대통령까지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대통령 됐으면은 검찰을 더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운영하는 의지를 국민들한테 오히려 보여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근데 자기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요. 그리고 민정수석 자리도 없애겠다고 합니다. 그럼 검찰 조직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7기수를 훌쩍 뛰어넘어가지고 이렇게 임명을 해버리면 검찰 조직 위에 있는 한 7기수는 지금 다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한동훈 검찰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인사권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검찰은 자연스럽게 권력 바라보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냐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비판한다고 하면 그러면 검찰 조직을 장악하겠다고 하는 상징적 의지를 표현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검찰 조직한테 좋은 현상 아니겠어요? 근데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왜 불길한 예감은 비켜가지 않는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문재인 정부 검찰 장악 얘기가 한창 나올 때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막 징계 국면에서 튕겨나가고 이렇게 할 때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정치권으로 바로 직행하게 되면 정말 이거는 비극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다음번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자기의 충성을 다할 사람을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 임명할 것이다. 제가 이렇게 공언하면서 방송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었어요. 딱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한테 저는 사람이 충성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임명해놨더니 사람이 충성하지 않고 조직이 충성하고 대통령한테 막 맞서고 이렇게 해서 결국 대통령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고 나니까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와서 나는 검찰 확실하게 더 장악해야지. 나랑 절대 척지는 사람은 임명할 수 없어. 이런 의지를 보인다는 거, 이 역사를 다시 되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저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론조사에서는 국민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으나 여론조사를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 결들에 대한 논의들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엔 인물로 또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론은 있으실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뿐만 아니라 가장 뜨거운 최근의 하루 이틀 사이에 중심에 서 있는 인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경북대 자녀 편입학 거기에 시선이 좀 쏠려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호영 후보자 이제 입을 열었는데요. 관련 영상 보시죠. 가능컨대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서 저희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부당행위도 없었으며 가능하지도 않았습니다. 교육부에서 저희 자녀의 편입학 과정을 철저하게 조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국회에서 의료기관을 지정해 주시면 그 의료기관에서 제 아들로 하여금 검사와 진단을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교육부의 자녀 편입학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겠다. 두 번째, 아들의 병역 의혹과 관련해서 그 부분에 이제 국회를 통해서 조사를 다시 한번 진상조사를 좀 받도록 하겠다. 이걸로 좀 의혹이 좀 해소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되지 않는다는 언론 보도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 설명이 납득이 안 된다고 하는 보도가 이미 나오고 있고요. 조국 사태 때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많은 국민들이 아마 비슷한 생각 하실 거라고 봐요. 근데 차이점이라고 하면 그때는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 들어가서 그래서 입시가 정말 공정했는지 이걸 살펴보기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인사청문회 국면에서. 그래서 이른바 정치검찰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면 왜 지금 우리나라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중시하는 검사들은 입 꽉 닫고 아무 말 안 하고 있는지 좀 질문하고 싶어요. 자기 집단 이기주의, 조직 이기주의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벌떼같이 일어나면서 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공정함을 보여주지 않는지 좀 의문이고요. 그러니까 조국 사태 때 뭔가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수사를 했다 이렇게 굳이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인지수사라고 해야지 맞아요. 왜냐하면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한테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갈 때 바로 들어가던 첫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만나서 내내 사모펀드 얘기만 했다는 거잖아요. 압수수색 들어간 첫날 어떻게 사모펀드 얘기하고 범죄자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얘기합니까? 검찰총장이 이미 본인 스스로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압수수색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 중에서 저 사람은 범죄자야. 예정하고 이미 들어가서 압수수색하고 끝까지 범죄자 만들면 되는 거죠. 이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많이 공정성에 관한 의문들 제기돼요. 일일이 다 나열하기도 어려울 정도예요. 심사가 공정했니? 누구는 면접 점수 아들, 딸 다 갈 때 거의 만점 다 주고. 그렇지 않았으면은 아마 의대 편입학이나 채용도 입시도 통과하지 못했을 거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근데 누가 그거 증명하겠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심사위원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는 한 어떻게 공정한 평가, 면접 평가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로남불이라는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다. 그런 것이고요. 벌써부터 채널A나 동아일보가 보도하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발표하기 바로 전전날 저녁에 정호영 내정자한테 연락이 갔다는 거 아니에요? 인사검증 딱 하루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대통령하고 40년 직이라는 거 이념 말고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윤석열 당선인은 그랬어요.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지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자진 사퇴시킬 의사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거는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판단하는 사람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가 없으면 사회적 기준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좀 씁쓸하고 그렇습니다. 뭐 간단하게 한 말씀 더 붙이자면 왜 그 보수 정부에서는 자녀와 관련된 입시 문제 나오면요, 내 자식은 항상 똑똑했다는 얘기 합니까? 그러니까 누구는 자녀가 똑똑하지 않고 누구는 똑똑한데 누구는 특혜받고 누구는 특혜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 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네, 조국 전 장관 사례를 떠올리면서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는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우려 목소리가 아니라 정호영 씨는 그만둬야죠. 어떻게 이러한 의혹을 받고 계속 장관직을 수행을 하겠다? 장관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금요일마다 이제 대구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학생들한테 이러한 사실,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자, 이 사람이 장관 되는 게 맞겠니? 아니면은 안 되는 게 맞겠니? 그랬더니 95%가 장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해요. 불법과 비리 부정한 건 없었던 것 같아. 아직 밝혀진 게 없잖아.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국민의 눈높이죠. 과연 자기가 병원장, 부원장, 진료과장, 진료처장 했을 때 자신의 딸과 아들이 병원으로 편입을 해가지고 의사가 되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공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상식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주요한 명분이었던 공정과 상식을 잃어버리는 또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보수 우파는 거의 초토화됐었거든요. 정말 어렵게 해가지고 이번에 정말 간신히 정권 교체했습니다. 왜 정호영 이 사람 때문에 보수 우파 진영이 다시 또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까? 불법과 비리가 없었다고요? 부정한 방법 없었다고요? 그거는 검찰 조사를 해봐야 알죠. 상식적으로만 봐도 뭔가 이상해요. 잘못된 것 같아요. 그것들이 여러 가지 정황 증거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척추 협착증 이거 갖고 4급 공익요원으로 판정을 받고 난 다음에 봉사활동을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앞뒤 이게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득이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뭐 본인이 인사청문회까지 기회 달라고 했으니까 예. 주면은 뭐 괜찮긴 하겠지만 그동안의 여러 가지 부담감은 윤석열 당선인이 그대로 질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라면,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을 아낀다면 자진 사퇴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호영 후보자가 공정과 상식의 시험대다 마지막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장성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